그럼 이렇게 설계를 하거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립드 클래스룸의 방식 혹은 수업 중 활동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와 이 다음 슬라이드에 걸쳐서 10개 남짓 되는 여러가지 수업 중 활동의 예시가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모든 활동에 있어서 피어 티칭이나 수업 중에 한 과제의 서로 공유하고 발표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투표하거나 그 과제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 같은 활동이 모두 다 결합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혹은 간단한 기본적인 것으로는 학생들의 지식을 점검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지식을 점검한다고 할 때는 가장 쉽게 떠오르는 방식은 객관식 문제를 내거나 단답형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겠죠. 이런 문제를 풀 때 물론 개개인별로 풀게 할 수도 있지만 몇 명이 소그룹을 이루게 해서 그룹으로 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방식은 워크시트, 즉 위에서 나온 것의 조금 연장선상에서 문제풀이 혹은 문제풀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부해온 지식을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고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풀이 혹은 문제풀기 방식은 단순하다는 점에서 좋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풀이 활동을 했다면 그 각 조나 개개인별로 푼 문제, 풀이의 결과를 공유하거나 발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교수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풀이 방법을 알려주거나 또 다른 퀴즈를 내므로써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 방식으로는 드라이랩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해온 지식을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하거나 혹은 실험 데이터를 주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조별로 이런 설계나 데이터 해석 활동을 했다면 그 결과를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함으로써 각 조의 책임감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활동은 증례 적용입니다. 증례 혹은 사례와 함께 학생들에게 과제가 되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위의 문제풀이와 마찬가지로 매년 다른 사례를 개발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일단 사례나 문제가 노출된 다음에 그것이 쉽게 다른 학년으로 인계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방식은 리뷰 세션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즉 학생들이 사전에 공부해 온 내용을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뭔가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한 학생들의 학습 자료에 대한 질문에 교수자가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특정 내용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나 보충 설명을 듣고 싶은 질문에 답하다 보면은 자칫 플립드 클래스룸이 또 다른 강의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다시 한번 강의가 되어버리지 않게끔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 방식으로는 원미닛 페이퍼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1분 동안 학생들에게 간단히 무언가를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작성하도록 뭔가 할 때 그 질문은 예를 들면은 오늘 다뤄진 개념 중 무엇이 이 질병 치료의 핵심인가? 와 같은 짧은 질문을 줌으로써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개별로 혹은 조별로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서로 토론하고 또 평가하고 발표하는 활동이 이어질 수 있고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수업 중 여러 운영 방식이 피어 티칭, 내용의 공유나 발표, 투표와 평가와 결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의 수업 중 운영 방식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또 한 가지는 한 줄 요약입니다. 즉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의 핵심을 요약한 문장을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요약할 때는 자료의 학습한 자료 전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부분을 요약한 문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한 줄 요약 활동을 수업 전에 할 수도 있고 혹은 수업 중이나 수업 후에 할 수도 있고 혹은 개별 또는 조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프레이징은 학습 자료의 특정 부분을 혹은 수업 중에 논의됐던, 토론했던 특정 내용을 자기 말로 재서술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 머디스트 포인트라 불리는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가장 난해한 혹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대해서 교수가 적절히 보충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카드는 특정 지식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습한 지식의 적용 방안을 과제로서 조별로 제출하게 했을 때 그 내용을 과제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 공유하고 발표하고 또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투표를 해보거나 그 과제물의 결과를 교수가 평가하여 성적에 반영하는 것들도 모두 함께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과제를 교수가 학생들에게 준 것이었다면 문제 만들기는 반대로 학생들로 하여금 어떠한 객관식 시험 문제나 문제를 만들게끔 하는 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식 문항을 만들어 보신 교수님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객관식 문항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만 좋은 문항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최소한의 문항 출제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 도표는 특정 주제나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구분하는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리 학습한 지식이 어떤 식으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학생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립드 클래스룸을 운영하는 몇 가지 팁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몇 가지 정도의 수업 중에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예시나 요령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러한 활동은 주로 조별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조별로 만들어진 답안이나 답변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게끔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조금 더 과제를 수행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혹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누가 발표할래요와 같이 스스로 손을 들어서 자원자를 받아서 답안 혹은 답변의 설명을 듣는 경우는 주로 같은 학생만 반복해서 응답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균등하게 무작위로 누구나 발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이걸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가는 크게 3가지 평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도 확인 평가입니다. Readiness Assurance라고 하는 것처럼 학생이 사전에 제공된 학습 자료를 충실히 숙지하고 그것을 잘 읽거나 보거나 듣고 왔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학생들의 스스로의 학습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평가이기도 하면서 반드시 성적에 들어가는 시험과 같은 평가라기보다는 자기평가, 즉 스스로 이해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업 중 진행된 다양한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수업 중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그 자체에서 어떤 최종적인 성적에 반영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수업 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동료 학생들이나 교수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나가고 그래서 더 고차원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형성평가적 기능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목의 총괄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립드 클래스룸이나 여러 수업이 여러 차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과목이 다 끝나고 나면은 보통 시험을 보게 되고 이런 시험을 총괄 평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시험에서 앞서 진행된 플립드 클래스룸이 있었다면 이 수업에서 이루어진 여러 학습 내용, 특히 고차 학습, 즉 단순히 암기나 이해가 아니라 그 지식의 적용을 수업 중 활동을 통해서 했던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학습의 필요성이 마지막 총괄 평가에서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수업 중에서는 지식의 적용과 활용을 플립드 클래스룸에서 강조한 다음에 마지막 총괄 평가에서는 단순히 지식의 암기와 회상만을 잘 외웠는지만 확인하는 그런 평가만 한다면은 학생들은 이 플립드 클래스룸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거나 이것을 덜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총괄 평가에서도 반드시 고차 학습, 즉 단순한 지식의 암기나 회상이 아니라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하고 적용해서 실제 세계의 문제나 혹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관련 문항을 포함한 총괄 평가가 이루어지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 가장 플립드 클래스룸을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사전 준비가 충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특정한 자료를 숙지하고 혹은 보고 읽고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래야만 이 플립드 클래스룸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혹은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동료평가와 같은 형태로 조금 더 잘 준비를 한 학생에게는 더 높은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상대적으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조금 점수가 감점되는 방식의 동료평가를 도입할 수도 있고 수업 중에 성적이 반영되는 평가를 활용하는 방식도 이런 부실한 사전 준비의 문제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립드 클래스룸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처음 준비할 때 가장 많은 시간과 또 수업 중 활동, 수업 전 자료에 대해서 많은 교수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한번 준비가 잘 갖춰지면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그래도 나은데 처음에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많은 교수님들이 친숙한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다 보니 그 준비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플립드 클래스룸은 그렇게 잘 설계만 된다면 충분히 학생들에게 수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게 만드는 효과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보상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플립드 클래스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